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건축가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빌바오 이펙트, 이제 빌바오 효과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으로서 어떤 점에 기여를 좀 했는지, 이제 그 부분까지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빌바오는 요 지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스페인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현재 34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하고 1970년까지 조선업과 양모업을 주산업으로 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 양모업 등이 이제 쇠퇴를 하면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시아로 많이 넘어왔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중국의 시장을 많이 뺏기고 있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빌바오라는 도시의 부흥 정책으로서 이제 다시 이 도시를 활력소를 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한 개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이제 1997년 10월 18일 날 개장을 하고 개장한 이후에 비평가, 학계, 대중 모두에게 찬사를 받는 건물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2010년에 이제 건축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1980년도 이후에 완성된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한 개다라고 선정도 됩니다. 이 건축물로 인해서 빌바오라는 도시가 부흥하게 되는 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3년간 4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고요. 이제 지금도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바오 이펙트라 함은 이제 뭔가 어떤 도시에 굉장히 아이코닉한 건축물을 시공을 해서 거기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그런 것을 빌바오 이펙트라고 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도됐던 것 중에 한 개는 이제 DDP가 있죠. 동대문 운동장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허물고 지금 아주 멋있죠. 굉장히 화려한 말도 많았던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가 이 빌바오 이펙트를 모티브로 해서 추진된 사업 중 한 개일 겁니다. 이 뮤지엄을 설계한 사람이 이제 프랭크 게리고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고 1929년생이시고 캐나다 출신이신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캐네디언 아메리칸 아키텍입니다. 1989년 프리츠커상 수상자고요. 이제 제가 이분의 일화를 찾아보니까 트럭 운전사였고 화학공학을 공부를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화공학은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었고 이제 자기가 언제나 열정을 갖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언제나 이제 미술 쪽 그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쪽에 이 삶을 추구하다가 보니 이제 건축 쪽으로 넘어와서 어, 많은 업적을 이룬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건축가입니다. 이제 대표작은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이 있고요. 제가 다른 작품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댄싱 하우스라고 프라하에 있는 건물이고요. 앞에서 보신 건물처럼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라인이 있죠. 또 다른 거는 이거는 시애틀에 있는 EMP 뮤지엄인데 이것도 뭔가 특이하죠.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보통 볼 수 없는 건축물이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타타 센터인지 이제 이거는 캠브리지에 있다고 하고 미국 캠브리지입니다. 매사추세츠 발음하기 어렵네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뉴욕에 있는 고층 건물인데 이제 바깥쪽 이 표면이 이제 물결 치는 것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 타워입니다. 이런 형태를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린 이제 해체주의적 성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과는 조금 차이점을 두는 그런 식의 풍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의 건축을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기여를 한 부분은 이제 3D 모델링 쪽에 많은 요구가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기여를 좀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시공을 할 때 일부를 잘라서 이제 판을 붙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사각형이 다 길이와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D만 가지고 이것을 계산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3D 패널, 3D 모델링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요 EMP 뮤지엄은 한번 봤는데요. 이거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 이 시공이 굉장히 어설펐는지 아니면 이 패널로 쓴 재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곡면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이제 시공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붙일 건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생산할 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필요하게 되고, 이제 이분이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실제로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게리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모델링 소프트웨어조차 개발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 프로젝트라는 어, 소프트웨어고요. 이제 카티아라는 소프트웨어가 제가 얼추 알기로는 이제 기계 쪽 그리고 항공 쪽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비행기만 보셔도 비행기는 이제 곡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게 그쪽에선 좀 더 빨리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기술을 갖고 와서 이제 건축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크게 생산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금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트림블이라는 회사가 2014년에 샀고요. 이제 점점 약간 이런 특이한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엔지니어링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프랭크 게리가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현 미국 대통령인 이제 트럼프도 부동산 쪽에 본인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정치적 성향이 다릅니다. 이제 프랭크 게리는 이제 좌파 쪽이고 어, 트럼프는 우파죠. 그래서 둘이 트위터로 싸우기도 하고 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 많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시공 쪽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 효과적인지, 그리고 정말 이런 건물을 생산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찰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런 특이한 건물을 보시면서 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사였고요. 감사합니다.